네, 22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진표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여야 공천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룡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발렌타인데이에 모시고 또 네. 모셨습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는 경선이 한창인데 구 비대위원은 결선을 가셨더라고요. 오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약간 떨리시겠습니다. 아, 진짜 제가 예, 이게 현실이 맞나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네.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로 몸도 그렇고 상태가 방송 출연이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때 발렌타인데이 때 진짜 예, 그 저- 노은지와 아이들이라고 아. 불리는 분들이 정말 초콜릿을 한 박스를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오늘-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오늘 약속을 도저히 뭐 꼭 지켜야 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네. 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예, 안 오실까봐 저희가 그때 선물 많이 준비해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신인으로서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 준비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좀 다녀보시면 어떠세요? 지역구민들 직접 만나고 뭐 얘기 듣고 하시는 거. 아, 이게 길에서 만나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원래 알던 사이처럼 소통할 수 있구나라는 정말 신세계예요, 저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얘기를 하셨어요. 뭐 명함 드리면 눈앞에서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네. 침 뱉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 예. 그러길래 제가 굉장히 두근두근 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 그냥 아직은 뭐 없었군요. 뭐 네. 쌍욕은 한 두 번 정도 들었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이 정도는 뭐 원래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 이외에는 정말 반가워해 주시면서 길에서 만났는데 그냥 바로 안아주시고 네. 뭐 이게 항상 잘 지켜봐 왔다 뭐 TV나 유튜브에서 봤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예. 그 유튜브는 아마 정치 시그널 말하시는 게 아닐까 저 그런 혼자 것 속으로 같아요.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도 막 하트 100점 박수 막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공천에 대해서 이제 개인의 어떤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오니까 이제 당 공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당 지도부시니까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조용한 공천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조용하다는 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요. 근데 보면은 그동안의 어떤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도 있었고 중간에 상대 후보를 지지 선언하면서 경선 포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공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 말이라는 게 사실 정확하지 않은데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비판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민주당에서 조용한 공천이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정확하게 말하면은 승복하는 공천, 승복은 공정하기 때문에 승복을 낳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룰이 공정하기 때문에 그 룰 안에서 같이 경쟁했던 분들이 아, 내가 이거는 인정한다. 승복한다. 그리고 함께 경쟁했던 분들하고 페어플레이 했기 때문에 난 저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크게는 선당후사, 선민후사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당이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뭉쳤던 적이 있겠는가 정말 여태까지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예전에 공천 잡음이라고 불렸던 것의 모습은 민주당에서 더 크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극명한 대비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우리 지금 당에서 공천을 신청하고 예비 후보로 열심히 뛰셨던 분들은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려는 목적보다는 아 이게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고 그것이 정부 여당을 구하고 정부를 지키고 나라와 질서, 신념을 지킨다. 이렇게까지 다들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한 위원장이 그 불출마 선언을 하시거나 뭐 그런 입장을 내신 분들에게 하나하나 메시지 내는 것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뭐 헌신의 존경을 표한다 뭐 이런 취지의 글들을 매번 내시던데 뭐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 위원장이 평소에 좀 이런 분들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분은 원래 성품이 그러세요. 예.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 비대위원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일해보자라고 소통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임 지도부에 대해서도 본인과 같이 일했던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고생하셨다. 앞으로 잘 이어받아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전임 지도부에 계셨던 분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외부로 공개가 되지도 않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보여주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노고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항상 챙겨주는 게 그냥 천성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도부가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면서 이 그랬죠. 비대위가 네.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전임 지도부끼리도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일이 없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같이 일하지도 않았었는데 챙겨주는 전화를 해주고 만나서 소통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게 급속도로 당이 하나로 결집되는데 예. 큰 역할이 되지 않았나.
그 이후의 행보도 그래요. 누구 하나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사인만 하면 명절 선물 그냥 집행되고 이렇게 했던 거를 봉사 활동 비용으로 돌려가지고 연산 봉사 활동을 했었고 네. 또 청소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방호해 주시는 분들 모아서 식사도 대접하고 예. 잠바도 전달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전임 지도부 역대 누구도 하지 않았던 거를 챙기시는 거거든요. 이게 네. 다 원래 마음가짐이 그러시구나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위원장이 일단 그 현역 의원들 중에 불출마한 사람들의 마음도 좀 챙기고 여러모로 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동훈 위원장은 억지로 까기, 뭐 억까다 이렇게 받으시기는 했는데 언론에서도 현역 횡재, 뭐 신인 행사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영남권 공천 경선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걸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자면 현역 의원들 중에는 지역구 현역 의원은 아무도 탈락을 안 했거든요. 이 현역 횡재 신인 행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항상 예. 중간 집계라는 거는 그 자체가 미완이고 그 자체를 가지고서 결론을 내면 왜곡이잖아요. 네. 항상 끝까지 봐야 되는 게 선거도 마지막 개표 뚜껑 열렸을 때 거기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현역이 횡재했다라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또 예전 직전 총선에서 저희가 참패했었잖아요. 네. 그때 살아남으신 의원들은 굉장한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걸 뚫으셨는데 네. 그 경쟁력이 지금 4년 뒤까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스템을 짰는데 네. 거기에 그 기준을 스스로 넘어서셨기 때문에 또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오히려 속가내기를 하는 게 불공정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룰을 세웠고 그 네. 룰을 스스로 넘는지 아닌지는 개인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중간 집계 가지고서 현역이 횡재했다라는 거는 좀 이른 판단 아니신가. 그래서 이제 끝까지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끝까지 됐을 때가 우리 본선거에서 이 국민의힘의 공천이 이렇네 저렇네라는 평가를 또 국민들께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그것마저도 자신 있게 내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중간 집계 가지고서 투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마지막 결과까지 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워낙 시끄럽고 국민의힘은 좀 조용하게 뭐 승복도 하고 정리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 조금 더 이게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나왔던 게 뭐 친윤과 친한 간의 갈등, 공관위 내부에서의 갈등설이 약간 나왔었습니다. 그게 한동훈 위원장 측이라고 불리는 장동혁 사무총장과 그 이철규 의원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비대위 회의도 뭐 같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그런 신경전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뒷부분은 추측과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나온 기사들 아닐까. 왜냐면은 처음에 제가 그 기사를 접한 거는 네. 김연아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에 대해서 저희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비대위 회의에서 그 논의를 했잖아요. 네.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 가지고 기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오히려 제가 되게 의아하고 놀라웠는데 그렇게 뭐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네. 이거는 오로지 그냥 그때 김연아 의원과 관련한 형사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서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까? 본인의 해명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딱 그것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갈등이나 이런 거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었고 네. 갈등이라는 얘기 자체를 저는 그 기사를 보기 전에는 당 내부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이게 또 그 정치권에서 오래 취재한 기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인들이 그냥 넘겨짚어서 하는 전망일 수도 있는데 원래 여당의 공천이라는 게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어떤 공천 다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인데 그걸 떠올려 보면은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사실 두 분 간에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터라 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정도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아무 공천에 있어서는 아무 언급 자체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예. 비대위 내부에서도 저희 인식도 그래요. 공관위에서 하는 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는 소통 창구가 없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관위에서 논의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가 옳은지 아닌지를 비대위에서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중간중간 뭐 개입하거나 소통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도 공관위 위원님들을 제가 면접을 볼 때 얼굴을 실물로 처음 봤어요. 네. 그 정도로 소통이 없고 그거는 예. 공정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공천들은 뭐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게 이번에도 있을 것이다 라면서 민주당 쪽에서 했던 얘기가 대통령실 사람들이 뭐 무더기로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예전에 그랬죠. 문재인 정부 때 막 수십 명 내려왔던 거랑 비교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경선에선 또 많이 탈락들을 하셔가지고요. 그런 예. 사람들이 또 대부분 경선을 붙이니까 네. 어쩌다 한두 번 뭐 단수 공천 받은 한두 명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도 없으면 이건 사실상 뭐 경쟁에 의해서 공정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굳이 진짜 억가라고 하는 트집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신다. 그런데 그게 전혀 부각되지 않는 건 공정함을 이미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예. 그리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은 특히나 본인도 그랬잖아요. 내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러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님도 공관위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예. 공관위가 정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누구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게 별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뭐 워낙 얘기 나왔던 뭐 주진우, 이원모 이분들 얘기만 계속 하는데 음, 뭐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이원모 비서관도 음. 원래 하려고 했던 데에서는 또 옮기신 거니까. 옮기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 보면 막 별 얘기 다 있었어요. 뭐 검사 출신이 40명이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전에. 네. 그 얘기는 또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 어. 그냥 막 툭툭 던지다가 없으면 수습도 안 하고 말 이렇게 되담기도 안 하고 그러는데 예. 그냥 보시면 그때 그 했던 얘기들이 민주당 쪽에서 정말 얼마나 근거 없이 음해했었나 이런 얘기도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국민의힘이 너무 조용해서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조용하다라는 건 저는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네. 공정함은 승복을 낳잖아요. 감동이 없다라고 또 이제 그거를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승복하는 것도 감동적이긴 저도 그 얘기를 하고 하죠. 싶어요. 예. 맞아요. 정확히 짚으셨는데 스포츠 경기에서 그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선수들끼리 서로 고생했다면 이게 마지막에 포옹해 주잖아요. 네. 저는 그게 감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그 감동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박민식 그 전 장관이 일단 사실 지역구로 한번 옮겼어요. 김은혜 전 수석과 이제 맞대결 하지 않겠다 해서 영등포로 옮겼다가 이것도 당의 요청에 의해 옮긴 건데 어제는 경선 포기하시면서 기존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우린 결선을 준비해야 된다. 뭐 당에서는 박민식 전 장관의 평가를 그 결정을 좀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지역구 재배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당 내부에서 들은 얘기는 없어요. 네. 그래서 공관위 차원에서 아마 논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정말 그쪽이랑 소통하거나 이래서 들은 정보는 전혀 없고 예. 그냥 제 개인 의견으로는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번 총선에서 그런 식으로 논의할 수 있고 항상 얘기하는 게 소중한 자산은 나가서 열심히 싸워주는 것이 당을 위한 길이다라는 네. 것이 뭐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뭐 언론 인터뷰에서도 하셨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또 어떤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 뭐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은 승복하는 네. 경선, 승복하는 감동 있는 공천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민주당은 이런 누가 봐도 시끌시끌한 분위기에도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말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런 결과값을 내면 시스템에 무슨 바이러스가 침투했거나 예. 에러가 있거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시스템 자체가 잘못 짜여진 거겠죠. 시스템은 이렇게 짠 것일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보면 그래요. 우리 안에서도 뭐 징계가 있으면 징계위원회 통해서 그 시스템대로 징계가 나오고 네. 이런 것들 있죠.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 논의했을 때 텔레그램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정성호 의원이 뚝딱뚝딱 말 몇 마디 하면은 있어요. 예. 그게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안에서 그냥 두 사람이 네. 시스템을 포장으로 내세워서 가리고 예. 그냥 자기들끼리 결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공천 과정은 다르겠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네. 컷오프 논의도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동아일보 아마 단독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뭐 비례 이수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네. 컷오프 논의가 밤에 있었다라는 것도 거기 정성호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분은 그거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직책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시스템이 도대체 뭔지 저는 이제는 너무 의문스럽고 시스템이라는 말은 그냥 그 포장용이다. 실질적으로는 뭐 본인들끼리 네. 뭐 식사 자리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텔레그램 몇 번으로 결정하고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까지도 듭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 여기서 결정을 하고 비대위에서 의결하고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중간에 뭐가 너무 많더라고요. 전략공천위원회가 일단 따로 있다 보니까 공관위 말고 뭐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공관위도 있고 전략공천은 또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최고위원직에서 지금 사퇴를 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임 전 실장의 어떤 공천 배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안 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좀 굴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최고위 내에서도 뭔가 이게 결론이 안 난 채로 발표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저희는 지금 딱 짚으셨듯이 굉장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결과값도 밖에서 예측한 거랑 거의 맞잖아요. 네. 이게 시스템이죠. 이게 그러니까 공정함을 담보하는 것이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민주당은 지금 어디서 뭘 결정했는지도 모르겠고 예. 최고의결기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그러면 네. 내부에서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던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마저도 배제된 채로 이렇게 되는 것이 공정하냐라는 네. 의문을 표하면서 던진 것은 예. 내부에서도 본인들이 내세우는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고 못 믿겠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시스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솔직해져라. 결국은 친명행제 아니냐. 친명을 지킬 수 있는 친위대 아닌 사람들은 배제된다라는 게 시스템에 입력된 딱 명령어 2개. 그거 아니냐라고 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의원총회에 가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침묵을 좀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면전에서 뭐 피범벅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그냥 듣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꾸 침묵 지키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토론이라는 거는 네. 원래 말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서로 이제 내비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 재반박하면서 결론에 도달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예. 이게 민주적인 근간이에요. 민주주의를 하는 거는 자유로운 의사표명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다수결도 하고 상대방 의견도 듣고 근데 이 과정에서 너는 얘기해라 나는 얘기 안 한다라는 건 내 마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네. 반응하는 거는 굳이 뭐 내가 바꿀 마음도 없는데 뭐 말꼬투리 잡힐 필요 있냐. 그냥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미 결론 섰으니까 그대로 네.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이제 앞으로 쭉 연결된 그 일들이 따라올 거거든요. 예. 임종석 의원도 이제 곧 입장 발표할 거고 탈당하는 의원들도 더 나타날 거고 이런데 지금 그때마다 뭐 다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대해서 한 번 수습하는 걸로 이 필요성이 이렇습니다 정도로 아마 마무리하고 나는 안 바꿔 이대로 갈 거야 예. 이제 그런 태도 아니신가 싶습니다. 내 공천은 정당한 시스템 공천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확고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본인도 들어요. 그렇게 믿지는 예. 않을걸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말해야지라는 예. 생각만 있을 겁니다. 네. 최근에 그 구자룡 비대위원이 회의에서 이수진 의원 민주당에서 이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서 탈당 선언한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고장난 시계 비유를 하셔서 이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건 좀 어떤 의미에서 고장난 시계 같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장난 벽시계 보면은 멈춰 예. 있잖아요. 근데 그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원래 의정 활동하면서 어떻게 저러냐 판사 출신이 어떻게 저러냐라는 막 비판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맞는 말을 하셨는데 정말 드디어 맞는 말 하셨다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기도 하고 예. 이제서야 판사 출신으로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맞는 말 하실 거면 사실 그 전에도 아셨을 텐데 네. 왜 그동안에는 그런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시는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예. 그게 공천 탈락 이후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섞여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맞아요. 네.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이제 부각시켜서 드린 말씀이고 백현동 판결 이런 부분인가요? 그렇죠. 예. 백현동 판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 김인섭 씨의
존재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강력한 근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수진 의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당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못 빠져나간다. 최대 네.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 인식하고 똑같았는데 그 인식에서 사건이 쭉 진행될 때 제가 똑같이 말했어요. 지금이랑 하나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예. 그럼 판사 출신이면 그 사건 진행 중에는 본인도 아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왜 이제서야 그러시는 건지에 대한 아쉬움 예. 그리고 공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본인의 양심과 상식을 억눌러 왔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지금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처지가 아닐까. 공천을 바라면서 본인의 양심을 속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 지금 뭔가 시간이 맞아가는 그런 시계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다. 뭐 이런 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드디어 내 욕망으로 억눌렀던 양심이 작동을 예. 하는 것은 진실과 상식의 시간이 이제서야 왔다. 왔다. 예. 예. 김혜경 그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재판도 진행이 중이어서 이 질문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지난 26일에 일단 그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김 씨 측에서는 이 기소 자체가 황당한 기소다. 그리고 정치 검찰의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워낙 이재명 대표나 이제 김혜경 씨가 그동안 해왔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방어 논리 자체가 딱히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냥 뭐 이거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뭐 이거는 저랑 이래서 뭐 관련이 없습니다. 뭐 이래서 법리적으로 무죄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무조건 정치 검찰이고 검사 나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이게 논리가 궁색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배모 씨에 대한 재판이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죄가 났기 때문에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했다. 당시 배모 씨가 자기하고 상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김혜경 씨가 지인들과 만나 가지고 식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밥을 네. 먹었어요. 예. 그럼 내가 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내가 내든지 하여튼 뭐 누가 냈는지는 확인할 법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식사비를 결제하지 않고 나왔는데 나는 몰랐다. 밥을 드셨잖아요. 예. 내가 거기에서 그 분들 모인 분들한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했고 그러면은 이건 모를 수가 있나. 그리고 그 배모 씨하고 사건에 대해서 기소 시점이 좀 분리된 거에 대해서 트집 잡는 분들도 있는데 네. 법적으로 이거는 오히려 배려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배려요. 오히려 네. 이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배모 씨에 대한 사건이 먼저 진행이 돼요. 배모 씨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관계로 이익을 얻은 건 김혜경 씨다라고 볼 수 있죠. 구도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 근데 배모 씨 사건에서 만약에 배모 씨가 무죄가 난다거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가 난다거나 사실관계적인 측면에서 무죄가 났다라고 했을 때 김혜경 씨는 재판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기소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모 씨 사건이 먼저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판단이 있을 수 있는지까지도 배려를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만약에 거기에서 배모 씨가 유리한 판결을 받고 배모 씨한테는 불리할지언정 김혜경 씨한테 유리한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은 김혜경 씨는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죠. 기소조차 안 될 수도 있었겠죠. 예.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배모 씨는 유죄가 됐잖아요. 네. 새로운 유리한 증거 없잖아요. 예. 김혜경 씨도 재판 과정에서 저한테 이런 유리한 증거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소 수순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돼 있다라는 걸 가지고서 뭐 정치 검찰 얘기하는데 이 관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히려 그 배모 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같이 기소되지 않은 것은 배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예.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 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먼저 조사될 때 다른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 먼저 진행된 사건의 판결을 기다렸어요. 예. 이제 기억나시죠? 네. 이게 선례를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기다렸던 거에 대해서 이게 기다렸던 거를 정치 검찰의 뭐 왜곡된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나요? 구도가 비슷해요. 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구재룡 비대위원과는 여기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시 모실게요. 예. 또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